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ATC 1급 시간이에요. ATC 1급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ATC 1급 실제 문제랑 유사한 연습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AT 2급 문제를 가지고 ATC 1급을 연습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유사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할 거고, 그 CAT 2급 문제를 가지고 ATC 1급을 연습하는 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CAT 2급 시험이 치러지고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기출문제를 제가 CAT 2급 풀이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딱 한 번, 그렇게밖에 안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요번 달은 저번 달 CAT 2급 기출문제를 풀었으니까 아마 요번 달에는 요번 달 CAT 2급 기출문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과정은 없지 않을까. 계속 이제 연습 문제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연습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얘는 절대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이제 ATC 1급은 기출 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왜 문제를 공개 안 하냐? 내가 본 시험인데, 나 돈 내고 본 시험인데 뭐 문제를 갖고 싶다, 보관하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습을 하는 학생의 입장,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이 아니고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뭐 시험 본 사람이 나 기념품으로 갖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웃기는 얘기고, 그건 무슨 기념품, 무슨 행사장 왔어요? 기념품으로 갖게? 예, 그건 웃기는 얘기고,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것도 그거를 문제 공개해달라는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될 수 없는 게, 시험이라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험이라는 건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몰라야 돼요. 단,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나오겠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기술과 지식을 모두 다 익혀놓으시면 돼요. 문제 될 거 하나 없죠. 그걸 모두 다 익혀놓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예, 당연히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그걸 이제 내가 모두 다 익혔다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얍삽하신 분들은 그거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익혀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뭐 어떤 분은, 그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익혀놓고, 나중에 그러면 실무에서 내가 안 익힌 거에서 뭐, 일을 해야 될 일이 나오면 일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런 편법들을 바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쪽에서 시험의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치러진다든가 룰만 정확하게 알려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건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거는, 그걸 다 대처할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너무 불만을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제 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ATC 1급 제가 풀이하는데, 이제 풀이 방식 두 가지를 하죠. 이게 이제 3면도로 주어지다 보니까 3면도를 다 그리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리는 방식인데, 솔직히 말하면 3면도를 다 그리는 방식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아직 이거를 처음 익힌 분들은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금 CAD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그냥 X, Y 평면상에서 그리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려놓고 그걸 이제 전환해서 어떻게 쓸 거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체를 나눠서 볼 줄 아직 모르니까, 내가 필요한 요소에서 나눠서 볼 줄 모르니까, 일단 도면대로 그려놓고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형체가 뭔지 찾아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거는 조만간 몇 번 해보고는 안 할 거예요. 3면도 다 그리는 거. 어쨌든 지금 뭐 이게 한 게 두 번째밖에 안 되니까 일단 3면도를 다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3면도부터 다 그릴게요. 자, 3면도부터. 자, 도면만 좀 크게 확대를 할게요. 이 문제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연속 문제하고 비슷은 하겠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약간씩 편집을 감히 해요. 어딜 편집했는지는 묻지 마시고. 왜냐면 이걸 똑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이게 뭐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니까 똑같은 건 안 써요. 어딘가 제가 뭔가 다르게 편집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책에서 봤던 치수를 외워서 뭐를 그린다든가, 그러시면 이제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이 도면에 있는 치수를 참고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당연히 배포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뭐 이제 뭐 ATC 1급이야 뭐 레이어고 뭐고 그런 거 없으니까 차근차근 그릴게요. 일단은 뭐 이게 어디 먼저 그리느냐에 대한 얘기 많지만은 뭐 저는 일단 정면도부터 갈까요? 자, X라인으로 자 수평 수직선을 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옵셋 44네요. 좌우로 44네요. 44 4 이렇게 되죠. 여기 정면도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옵셋 64 전체 높이 64죠. 64가 올라온다. 자, 그러면 64 이게 요 높이만큼 정면도가 있으니까 카피. 요 높이만큼 또 띄울게요. 여기가 이제 빈 공간 여백 이거 거기서 이제 평면도가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좌우폭 잡아야 되는데 그거 잡으려면은 지금 88 가지고 잡으면 요거 더 나가는데 그거 빠져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먼저 할까요? 정면도를 더 마저 그릴까? 아니면 평면도를 잡는 게 낫겠네요. 자, 평면도 높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CAT 급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7, 8. 이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평면도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 8. 정면도하고 평면도를 먼저 정의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트림.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면도의 높이, 평면도의 높이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면도 쪽에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나중에 이쪽으로 내린 다음에 정리할까요? 자, 그래놓고 이제 처음에 할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를 아직 안 자르기는 했지만 요 사각이 지금 이제 요 사각이죠. 요 사각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선의 중앙에서 뭐예요? 중간에서 지름이 둘팔인 원을 그려줘야겠네요. 그래서 서클. 자, 여기 가운데 점 땅 찍고 둘팔이니까 일사겠네요. 반지름이 일사. 그 다음에 또 서클 실행하면 되겠죠. 이거 서클 명령 다시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만 쳐도 될 거고, 이제 반대쪽 중간점 딱 찍어서, 자, 여기서도 값 입력 안 하면 돼요. 왜? 전에 입력을 했잖아요. 전에 입력을 했으니까 전에 입력한 걸 기준으로 그냥 엔터만 쳐도 똑같은 값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좌우폭이 전체가 다 나왔죠. 그럼 여기 4분점을 내려서, 그쵸? 여기 4분점을 내려서 정면도의 전체 폭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정면도의 폭은 여기서 끝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가야 되니까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전체 폭만큼 사이를 띄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우측면도의 제일 어디? 여기 좌측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평면도의 제일 아랫선. 두 선이 무슨 면? 같은 면. 같은 면이 교차하는 요점에다 몰라줘요. X에 45도로 기울어진 선을 넣어주겠죠. 이거 CAT 2급에 관련된 내용이죠. 선생님 혹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CAT 2급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CAT 2급을 공부 안 하셨다면 ATC 1급은 당장 때려치시고 CAT 2급부터 공부하세요. 그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CAT 2급을 공부 안 하고 나는 그냥 다이렉트 ATC 1급으로 할 거야? 웬만한 천재가 아니라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천재여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또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돼요. 물론 여기 치수가 있으니까 옵셋으로 78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전에 안 잘랐던 얘를 잘라주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끝났다. 자, 그럼 여기서 마저 정리해주면 되겠죠.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수평선, 뭐예요? 라인. 자, 여기서 4분점에서 이렇게 할 거고, 이게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트림. 얘가 있음으로써 이 사이에는 이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지금 여기 그려진 건 뭐예요? 중심선이죠. 근데 우리는 중심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3D 모델링을 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서 중심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형태는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수문선, 즉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을 빼고는 평면도가 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얘까지 빠지면 완벽하죠. 실제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딱 요 모양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예, 그쵸? 근데 이 선은 지금 위에, 방금 전에 지운 저 위에 있는 저 가운데에 있는 수직선은, 이후 거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냅둘 거예요. 냅두고. 자, 그러면 정면도 와서. 여기서 옵셋. 뭐냐? 둘 하나죠. 둘 하나. 이게 두 번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리면 되겠죠. 두 번 올렸으니까. 근데 옵셋, 여기서 11. 11이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 위가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잖아요. 원이에요. 원기둥이라는 얘기죠. 원기둥.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내려도 되고 가운데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미러로 넘겨도 똑같아요. 미러로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가장 외곽선을 이제 미러로 이렇게 넘겨준다. 선생님 갔나요? 해가지고 이제 딱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위로 올려보면 이 원의 4분점 정확히 맞죠. 예, 틀릴 리가 없어요. 왜? 원이니까. 그쵸? 그럼 반대쪽도 똑같잖아요. 반대쪽 미러.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방금 전에 넘겨준 것도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이렇게 높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원기둥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하면 이제 이렇게가 요쪽은 쭉이겠죠. 요쪽은 쭉 원기둥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기둥을 다른 게 덮어가지고 원기둥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 구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원기둥이 그렇게 구성되니까 트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원기둥이니까 요 사이는 이제 뻥 이렇게 되는 거죠. 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 중심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는 원기둥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원기둥이니까 원기둥과 원기둥이 아닌 사이에 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모서리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가 구성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외형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서리가 있지 않은 다른 면과 다른 면, 그러니까 곡면과 평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표현되는 선이 제도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뭘로 해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선택해서 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이 표현을 이제 지금 보면 뭘로 돼 있냐면 2점세선으로 해야 되는데 컨트롤 1번 누르고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라인 타입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0.5 안되나? 0.1 0.1 정도 하니까 나오네요. 0.1 정도 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2점세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 굵기까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가는 2점세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접선이라고 하죠. 접하는 부분에 이제 모서리의 선을 표현했다 해서 접선이라고 하는데, 도면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곡면과 평면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그 사이의 경계는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의 이제 관점은 이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봤을 때 그걸 표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형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표현을 해주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설계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 저 곡면과 평면이 만나는 저 매끄러운 부분은 굳이 표현을 안 해줘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이제 설계자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선 당연히 문제의 마음이겠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아래쪽은 이제 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제 끝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끊기죠. 그리고 이제 여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뭔 얘기예요? 요 뒤쪽은 다 원기둥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뒤쪽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왼쪽은 다 원기둥이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원기둥은 이제 이 부분이 원기둥이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한 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경계, 요쪽엔 경계가 없는 게 그 평면과 곡면이 어떤 식으로 매끄럽게 접하는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없이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뭐냐면 여기에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요 모서리가 표현이 된 게 이제 요 앞쪽이죠. 요 앞쪽. 표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 높이가 똑같잖아요. 이 폭이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는데, 뭐예요? 거기를 이렇게 대각으로 잘라가지고 표현을 했다. 그쵸? 이쪽에 없죠. 기본적인 형상은 그건데, 거기서 원기둥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와, 여기 원래 요 사이에 아무 형상도 없어야 되는데, 원기둥은 안 자르고, 이제 원기둥 빼고 자른 거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육면체만, 사각형만 이제 양쪽을 잘라냈다. 위에서 내려오는 원기둥은 끝까지 다 내려오고, 안 자르고 그냥 끝까지 내려오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134니, 얘에서 여기까지 134다. 그럼 뭘 해주면 돼요? RO. 로테이트. 자, 얘 선택하고, 중심점이 여기. 그 다음에 쟤는 그대로 남은 상태로 이제 134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복사 C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134를 각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그려온 선이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이니까 얘가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지.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그쵸?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값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그냥 134가 아니라, 마이너스, 134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돼? EX. 자, 이래놓고 이제 반대쪽에 각도가, 안 써있는데, 선생님 치수누락. 자, 저는 항의하러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못 만들었습니다. 라고 딱 하시면 여러분들이, 봐본 거죠. 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심선. 중심선. 선생님 중심선은 원의 중심을 표현할 때 쓰지 않나요? 그렇다면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원인가요? 이 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요 선 있는 요 위치를 기준으로 원이 있냐 이거죠. 아니죠. 중심선은 꼭 원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뭐 좌우가 대칭일 때도 사용된다. 즉 이 중심선의 의미는 뭐다? 얘는 좌우가 대칭이에요. 즉 그래서 88만 적어도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44, 여기서 여기까지 40까지 44.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가 134면 여기는 뭐 134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다시 루테이트로 돌릴 겁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러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MI 해가지고 여기서 가운데 기준으로 미러로 넘겨도 상관없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뭐예요? 같은 지름의 원기둥이 쭉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위진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요 점을 다시 따야겠죠? PER. 직교로 딱 붙여주고. 자, 얘는 뭐 미러로 넘겨줘도 되고, 미러. 근데 미러로 넘겨주면 트림을 하고 넘겨주는 게 나아요. 트림으로. 잘라주고. 그쵸? 미러. 이렇게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기만 자르면 안 되는데. 트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자르면 된다. 근데 중심선을 안 그린다고 하면 이제 요 형태죠. 요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남은 게 뭐다? 요게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뭐냐? 이제 평면도에 나오겠죠. 여기 32다. 32를 먼저 그려야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운데 그린 게 무슨 선? 중심선. 뭐의? 원의 중심이 아니라 대칭의 중심. 그쵸? 30이면 옥셋 16.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무슨 선? 수문선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수문선이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선생님, 레이어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 그, CAT 2급에서 사용했던 그 레이어는 아니에요. 저건 제 맘대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업무할 때 사용하는 이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고, 이 전에 있는 ATC 1급 강좌를 보면 제가 레이어를 안 바꾸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안 바꾸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굳이 레이어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레이어의 힘을 조금 빌리고는 있습니다. 이 형태가 이전보다는 좀 복잡한지라. 복잡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뭐예요? 여기서 이제 XL에서 내려오고, 아이고, 2번으로 기본 커렌트가 2번으로 바뀌었네요. 커렌트는 다시 0번으로 놓을게요. 0번으로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 자, 중심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 자, 여기도 이제 얘 빼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중심선의 역할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가 그려지면 여기 표현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얘랑
이면이랑 이면, 여기 있는 빗면하고 요면이 만나서 뭐가 생겼다? 모서리가 생겼다. 그럼 그 모서리가 어떻게 올라가야죠? 평면도 쪽으로. 양쪽 다 올라가면 이제 얘네들은 위에서 봤을 때는 저 아래쪽에 있는 구성 요소니까 안 보이니까 일단 MA 이렇게 된다. 그리고는 뭐 해줘요? 일단 요 안에 있을 거니까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4개를 그렸는데 그럼 그 선이 여기서 어떤 선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예, 그게 구분이 가셔야 돼요. 저 선생님이 뭘 어디를 그린 거구나. 구분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자, 일단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형태부터 정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여기까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높이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바닥 쪽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지금 한번 나눠진 높이에서 뭐예요? 134. 그쵸? 134도라는 거죠. 그러면 뭔 얘기냐? 결국은 얘랑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카피. 깔끔하게 복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붙여주고요. 끝에다가. 그쵸? 반대쪽도 여기를 복사해서 여기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 딱 이렇게 붙여주고 뭐 해주면 돼요? 트림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얘도 자르겠다고 딱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얼마만큼? 32만큼. 그래서 옵셋 32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요 원인데 이 원의 지름이 여기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려져 있어요. 이미 요 길이만큼이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걸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카피. 이 어차피 가운데 있을 거니까 이 중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앙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EX 바닥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요 안 사이에 이제 요 높이가 있어요. 안쪽에. 요 높이가 한번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있죠. MA. 자, 저희가 이제 안쪽에 있는 거니까 숨은 선으로 가려진 요소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요 사이는 이제 이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도 이제 얘는 없어요. 쭉 내려오고 이제 여기에 빗면과 원기둥이 만나니까 거기에 타원이 발생을 합니다. 타원이 발생해서 저 타원을 안 그릴게요. 왜?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기까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ATC 1급에서 타원은 무조건 이제 원기둥과 빗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3D 형상을 그리고 나면 맞게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요소가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형상을 만들기 위한 2D를 그려주는 단계에서 3D 작업을 위해서 타원을 그려주는 거는 타원 요소가 직접적으로 이제 원과 상관없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쓸모없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고. 타원 안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저 정리하는데, 그럼 이제 뭐냐, 여기 32가, 여기 높이에요. 즉, 이제 얘가 요만큼인 거는,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면이 정면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정면에서, 저 경사를 가진 면이 이 면이에요. 요렇게 된 면인데 이 면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그 중에 이만큼이 뭐예요? 경사를 가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평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그리게 되면 뭐예요? 여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완전히 싹 같은 면이니까. 여기에 요 가운데에 선이 없는 이유가 같은 면이니까. 요렇게 하나의 면으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은 이제 면이 요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제일 요 예제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마무리 짓게요. 여기서 이제 높이가 PR.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 마무리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마무리를 지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면과 요면이 만나서 이제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양쪽에 생겼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우고 얘는 이제 위에서 봐서 안 보이니까 MA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방금 전에 한 게 요 점이죠. 요 점을 이제 올려가지고 한 거니까, 요걸,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양쪽에서 보내서 요 길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건, 되겠다는 건데, 그게 여기랑 여기다. 그럼 이제 이 길이에 관련된 게 여기서는 어떤 요소냐? 이 요소죠. 여기서 여기, 요 모서리죠. 요 모서리. 이걸로 발생된 모서리의 길이가 요만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모서리를 올려준 선이 어느 선이에요? 이 선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이 선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이의 관계죠. 이 사이의 관계니까. 자, 그 네 개를 선택하고 뭐예요? 싹. 땅. 그 다음에 여기도 싹. 땅. 이렇게 안점만 남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면과, 이면은 언젠가 만날 거다. CAT 이것도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언젠가 만날 거다. 그럼 만나는 모서리를 어떻게, 요 점과 이 점을 이어서. 그쵸? 자, 이게 이제 각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러로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예요? 얘였잖아요. 이거다. 그럼 이건데, 이거에서 뭐예요? 지금 얘랑 얘랑 만나서 나오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예요. 이 모서리 그러면, 이 모서리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 모서리의 길이는 쭉 가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찍은 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다. 이게 길이죠, 이게. 이게 길이에요. 그럼 그 길이랑 위치를 이제 갖고 와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점에서 보내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선이 실제로 있는 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보내야겠죠? 마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양쪽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사이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그렸어요. 2D로 삼면도를 다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근 30분이죠. 원래 이게 CAT 2급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되면은 이 과정을 빼버리겠다는 게, 정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ATC 1급 3D에 대한 설명인데, 2D로 시간 다 잡아먹어요. 왜 이게 CAT 2급이니까. 그쵸? CAT 2급, 근데 얘가 좀 형태가 CAT 2급보다는 간단해요. 간단해서 제가 CAT 2급 할 때 형태 그리는데 강좌를 2개, 3개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쉽다. 이런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2D 다 그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3D 만드는 걸로 다음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